안녕하세요. 저는 강필성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석박 통합 과정으로 있는 허재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앙상블 차트 중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파이썬으로 어떻게 구현을 해서 실습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사용할 데이터셋은 차량 구매 관련된 데이터셋이고요. 그래서 해당 차량의 금액에 대해 리그레이션을 통한 기계학습 모델을 이제 학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래 여기 앞에 있는 그림과 같이 차량에 대한 금액을 이제 목표 값으로 하고 나머지를 독립 변수로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사용하는 기계학습 모델은 우선 단일 모델로서 forward selection을 통해 linear regression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과 artificial neural network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앙상블을 하는 모델로서는 artificial neural network를 사용한 배깅, 그리고 random forest, GBM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해 이 모듈들을 이제 불러와야 하는데, 여기서 불러오는 모듈들은 이제 연산을 필요한 이제 연산을 위해 불러오는 numpy와 판다스,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한 판다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매트플롯 립과 시본, 그리고 사이킨런을 통해서 정교화를 하기 위한 스탠다디데이션 과정과 매트릭을 위해서 평가지표를 뽑기 위한 그런 펑션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스태츠 모델이라는 거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오는 모듈입니다. 이 안에 이제 OLS라는 Ordinary Least Square라는 모델을 통해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수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로는 이제 MLP 리그레서, 그리고 앙상블에서는 백인 리그레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서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기계학습 모델이 예측을 했다면 거기에 맞게 평가 지표를 뽑기 위한 펑션을 이제 생성을 할 겁니다. 이 펑션의 입력 값으로는 이제 목표 값인 이제 타겟 정답 값이죠. 그리고 여기는 기계학습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결과 값입니다. 두 가지를 이제 받아와서 산출할 평가 지표는 크게 네 가지고요. 첫 번째는 mean squared error MSE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MSE의 루트를 취한 값인 RMSE, 그 다음에 mean absolute error와 그리고 MAPE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뽑아오는 펑션을 먼저 정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계학습 모델을 실행을 하면서 나온 결과값들을 저장할 이 테이블, 데이터 프레임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는 처음에는 이제 빈값으로 numpy를 통해 모두 0값인 5x4 매트릭스를 만들고, 컬럼에는 이제 평가지표, 그리고 인덱스에는 기계학습 모델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각 모델들에서 나온 각각의 평가지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 실험 장표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사용할 데이터는 이제 제공드린 데이터셋 이름이 토요타 코롤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csv 파일로 되어 있고요. 판다스를 통해서 read underbar csv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나눠야 되는데요. 나눌 때는 먼저 이전과 달리 랜덤하게 전체 데이터 중에서 70%를 학습 데이터로 쓰고 나머지 30%를 평가 데이터로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replace를 이제 false로 두어야 복원 축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면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랜덤으로 인덱스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시드를 정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뽑힌 학습 데이터에 대한 인덱스 값을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슬라이싱을 통해 가져오게 되고,
나머지를 이제 테스트 셋으로 드랍을 통해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MLP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적용할 텐데요.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장 이제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방식은 이 forward step selection 펑션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의 forward step selection은 파이썬 자체에서 이제 따로 이제 불러오는 모듈이 아닌 저희가 따로 구현한 그런 펑션입니다. 이 펑션에 대한 거는 일단 실습 코드에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우선은 먼저 아무것도 forward step selection이기 때문에 아무 변수도 이제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씩 변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AIC를 통해 AIC가 좀 더 낮게 나오면 해당 변수를 추가하고 이전보다 AIC가 낮지 않다면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최종적인 선택된 이 변수들을 이제 반환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forward 과정에서 나오는 AIC도 함께 이제 받아오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된 변수들을 통해 이 아까 스태츠 모델에 있었죠, OLS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그 결과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p-value나 r-square 값 이런 것들을 서머리를 통해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드로 들어가서 한번 이 과정에 대해 살펴보시면 우선은 이제 모듈들을 불러와야겠죠. 그 다음에 이 함수들을 이제 먼저 정의를 해줍니다. 4가지 평가 지표를 출력할 함수들을 정의하고, 그리고 이 함수를 통해서 기계학습 모델들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맨 처음에 보게 되면은 모두 0값으로 채워져 있고, 컬럼은 평가 지표들, 인덱스는 이제 모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공한 데이터셋을 .csv 파일이기 때문에 판다스를 통해서 불러오게 되고, 학습과 평가를 위해서 학습 데이터는 70%, 그리고 평가 데이터는 나머지 30%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셋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사용할 단일 모델인 이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을 사용할 텐데, 이때 forward step selection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파이썬에서는 그 R과 달리 이 스텝 셀렉션이 구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아쉬운 점 중에 하나지만, 뭐 살펴보자면 또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forward만 적용되어 있는 이 스텝 셀렉션 펑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orward step selection의 이제 함수의 입력값으로는 이제 데이터셋 전체를 이제 받아오게 되고, 그리고 타겟을 받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뭐 max variables를 정해줄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은 정하지 않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포문을 돌아야 되는데, 전체 데이터의 컬럼 개수, 그러니까 변수의 개수만큼 포문을 돌리면서 하나씩 선택된 베리어블 수부터 남은 데이터 변수 수만큼 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 포문을 도는 과정에서는 이 selected variable 수가 0이기 때문에 0부터 데이터의 컬럼 수만큼 한 번 더 돌겠죠. 그리고 이 여기서 뽑힌 컬럼이 이미 선택된 것에 있다면 그 포문은 이제 먼저 한번 스킵을 하도록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선택한 여기서 포문을 도는 그 변수를 선택된 거에 이제 추가를 해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돌리고, 거기서 나온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이 OLS를 통해 나온 결과 리절트를 보시면 이 안에 AIC를 뽑을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통해서 AIC를 계산해보고, 가장 작은 AIC, 지금까지 가장 작았던 AIC보다 값이 작다면 이것을 새로운 변수로 정의를 해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돌리게 될 때는 AIC가 초기 값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AIC를 이제 무한대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이전 AIC 값도 무한대로 설정해서 계속 폼을 돌며 이 값과 비교하고, 이 값이 갱신되면
이렇게 추가하는 방식으로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쭉 돌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선택된 변수들과 이 AIC에 대한 그 기록들이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서 저장을 하고 이제 첫 번째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수식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프린트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프라이스에 대한 목표 변수와 거기에 대한 독립 변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로는 이제 목표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독립 변수들, 그리고 타겟으로는 목표 변수 값을 이렇게 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때 선택된 값을 보시면 기존 전체 독립 변수 개수는 35개지만 이 선택된 변수의 수를 보시면 18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17개는 이제 선택이 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OLS를 이제 선택된 변수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18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OLS를 이제 학습하게 되면 이 정의된 객체의 summary라는 펑션을 통해서 전체 학습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R-square 값이 0.982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변수마다의 이 p-value 값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료로 이제 학습 자료로 돌아가서 이 결과값을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고, 다음으로 이제 결과에 대해서 AIC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이제 또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AIC 언더바 DIFF라는 변수를 이제 산출해서 리턴을 받아왔었죠. 그럼 그 값과 x축은 각 forward 스텝 수만큼의 어레이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 포인트마다의 마커를 설정하고 그 마커에 대한 크기 그리고 선에 대한 색상을 정의해서 스캐터 플롯을 그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밑에 위에 있던 이 포머는 이 그래프 위에다가 텍스트를 입히기 위해서 이런 포문을 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트플러립에 있는 그 파이플럿에서 점 텍스트를 하시면 x축과 y축에 이러한 스트링을 이러한 색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DIF가 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어떻게 줄어들었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AIC가 그렇게 줄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 실습 코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뽑아온 AIC를 통해서 스캐터 플롯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려진 스캐터 플롯에 이렇게 텍스트를 입혀서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결과값을 산출할 건데요. 결과값은 이 저장된 OLS 모델의 객체 이 변수에다가 .predict를 하시게 되면 이 선택된 변수만큼 테스트 셋을 또 넣게 되어서 예측한 결과를 뽑아올 수가 있고, 처음에 이제 정의했었던 평가지표 함수를 통해서 타겟 값과 예측 값을 통해 이렇게 평가지표 4가지를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보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뽑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지금 이 2라는 값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0의 6승이 여기에 곱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음 모델인 이제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입력값과 타겟값을 이제 나눠줄 텐데요. 이 값을 처음 불러왔던 이 코롤라 데이터를 이제 써서 입력값과 목표값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정규화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스탠다디제이션을 통해서 사이클런에서 불러왔던 스케일러로 이제 트랜스폼을 한 번에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에 맞춰서 이렇게 모두가 정규화되는 것을 진행하게 되고, 다음으로는 앞서서 이제 트레인에 대한 인덱스와 테스트에 대한 인덱스를 이제 나눴었죠. 그거를 통해 이제 이 모델 ANN 모델을 위한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 각각의 입력값과 목표값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ANN은 사이클렌에서 불러왔던 MLP 리그레서로 이제 하게 될 텐데, 여기서의 이제 히든 레이어 사이즈는 레이어 히든 뉴런 개수이고, 맥스 히터는 이 모델 ANN 모델을 몇 번 반복해서 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값이고, 이 알파는 레귤러라이저에 대한 가중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랜덤 스테이트는 시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 값을 사용해서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MLP 리그레서로 정의된 ANN 언더바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풋 값과 타겟 값 이렇게 두 가지를 위치에 맞게 나눠서 잘 넣어주시고, 학습이 끝나게 되면 이 점 프레딕트를 통해서 평가 데이터셋을 넣게 되면 예측한 리그레션 결과 값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지표 함수의 이 실제 목표값과 예측한 목표값 두 가지를 넣어서 결과를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이전 리니어 리그레션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성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자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일하게 이 데이터셋을 인풋 값과 타겟 값으로 나눠주게 되고, 그 다음에 스탠다디데이션을 통해서 변환하게 되고, 그리고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과 평가를 위한 데이터셋 두 가지로 나눈 뒤에 이 MLP 리그레서의 이제 인자값들을 정의해서 학습을 시키고, 평가를 한 후 평가된 결과 값으로 예측을 해서 평가 지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데요. 이 걸리는 이유가 학습을 위한 이터레이션 반복수를 5000번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같은 이 시드를 정했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료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배깅을 사용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이 배깅에서는 아까와 동일한 MLP 리그레서 옵션을 사용할 거고, 그리고 이 MLP 리그레서를 100개 사용해서 배깅을 할 겁니다. 그리고 n잡스는 이제 이전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병렬적으로 몇 개를 처리할지에 대한 개수인데요. -1을 선택하게 되면 사용 가능한 모든 이 프로세서를 다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의된 배깅 ANN 모델을 통해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전 단일 모델보다 조금 더 향상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옵션을 주었지만 이 동일한 옵션으로 총 100개의 모델을 통해 이제 학습을 하여 양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된 모델의 성능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게 됩니다. 맥스 이터레이션이 이제 500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를 아무리 프로세서를 여러 개 반복한다 해도 이게 100개나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좀 소요될 수가 있고요. 다른 이제 컴퓨터 자원에 따라서도 또 CPU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학습 시간에 어떤 영향이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CPU가 이제 i7 8700K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습이 다 끝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약간 짧게 느껴지신 이유는 제가 이제 동영상을 스킵했기 때문에 짧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조금 기다리시는 동안 기지개도 한번 피시고 잠시 물을 마시고 오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자료를 통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도 이제 사이킨런에서 불러온 이제 모델을 사용하고요. 여기서의 n 에스티메이터의 개수는 1000개, 그 다음에 학습에 반영할 이 러닝 레이트는 0.02,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마다 이 전체 데이터의 퍼센트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여기서는 이제 80%를 계속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학습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설정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동일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이 랜덤 스테이트를 통해 시드를 정해줘야 됩니다. 이 인자값으로 이제 GBM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 정의된 GBM 모델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보셨다시피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은 피처에 대한 임포턴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대부분의 몇 가지 변수의 중요도가 굉장히 크고 나머지는 그 중요도가 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서 예측을 평가 데이터에 대해 수행을 해보면 이전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동일하게 인자값들을 정의해주고 예측을 이제 수행하게 되면은 이전보다는 훨씬 짧은 학습 시간으로 좀 더 좋은 성능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처 임포턴스 또한 클래시피케이션 때와 동일하게 이 학습된 모델의 피처 언더바 임포턴스 언더바를 사용하시면 피처 임포턴스들을 어레이 형태로 얻을 수가 있고,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각 컬럼명을 인덱스로 지정한 뒤에 variable importance 컬럼에 맞춰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이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통해 이제 실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의 에스티메이터는 이제 100개의 트리를 이제 사용을 하였고, 그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랜덤 포레스트에서도 사실 이 인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좀 남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더 남아 계신다면 이 여러 가지 인자들을 또 사용해 보시면서 모델을 한번 튜닝을 해 보시고 어떤 차이가 인자에 따라 발생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의한 RF 모델로 이제 학습 핏을 시켜주게 되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과 동일하게 피처 임포턴스를 이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뽑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GBM과 좀 유사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변수를 제외하고 굉장히 나머지는 거의 영향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GBM과 랜덤 포레스트 두 가지의 피처 임포턴스를 비교하시면 거의 순위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을 통해서 평가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면 아래와 같은 성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까지 실험했었던 여러가지 단일 모델과 앙상블 모델들 중에서는 GBM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모델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앙상블 모델들에 대한 결과가 조금 더 좋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실습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이제 인제값에 맞춰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피처 임포턴스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결과를 뽑게 되고, 막대 그래프로 이번엔 색상이 회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뽑고, 마지막으로 학습된 모델을 통해 평가 데이터셋을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이 함수에다가 넣은 후 지표들을 이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테이블을 완성을 했고요. 실습을 통해서 경험하셨겠지만 단일 모델보다는 아무래도 이 양상벌이 실행하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지금은 데이터셋이 비교적 작은 데이터셋이지만 데이터셋이 좀 더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점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대신에 그만큼 성능이 단일 모델보다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험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